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주당 민중의 창원 지역의 편의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경순 민중당 경남도의원 후보는 오늘 경남도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대방동과 상남동, 사파동의 편의점 53곳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히고 근무자의 60%가량이 최저시급 7,530원에 못 미치는 7,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지만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중당과 황경순 도의원 후보가 창원의 일부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자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경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편의점 노동자의 권익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최근 창원의 한 도의원이 이 창원 지역 편의점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도의원 예비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파동, 상남동, 대방동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황경순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의점 전수조사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편의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지난 23년간 예. 학교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소신을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과 생활적으로 밀접한 곳인 편의점을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편의점은 우리 많은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이 올해 7,530으로 올랐습니다. 그죠? 예. 근데 최저임금이 실제로 올랐다는 말만 무성하고 올랐지만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이 데이터도 없었고 조사 결과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2주 동안 제가 출마한 지역인 사파동, 대방동, 상남동 지역을 제가 걸어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그 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셔서 유독 이제 편의점에서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죠. 예. 이제 편의점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사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과 가맹주 간의 가불관계가 있고요. 네. 또 가맹점주와 또 아르바이트 직원과의 가불관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중 삼중의 약자 구조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 본사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은 대부분 경력 단절된 주부이거나 또는 취중생들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편의점에서만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보니. 네. 실제로 2017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16.3% 정도 되는데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가 313만에 달하고 있거든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비되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라고 이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요. 예.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활 공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을 뿐이고요. 예. 수년째 이제 말로만 반복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과제이고 그 지표가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편의점 점주가 인건비를 네. 부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저희 처음에 초점은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받느냐 못 받느냐 최저 시급을 예, 예. 그 문제였었는데 점점 이제 깊게 조사를 하고 들어가 보니 사실상 부담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 보여졌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이제 53개 편의점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자영업으로 하고 가족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예. 그리고 가족들이 해서 시간이 그래도 모자랄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교대로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각종 비용을 빼고 나니요. 한 120에서 200 정도 순수익이 점주에게 남았습니다. 실제 한 곳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좀 빼보니 보통, 사실상 본인의 인건비를 건지든지 인건비조차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저희가 조사가 이제 계속 진행되는 동안, 네. 점주가 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았고요. 예. 알바생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6,000원에 이르기까지 저임금 인구도 문제이지만요. 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53개 네. 점포수 중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곳이 한 곳도 없다.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6,000원, 6,500원, 6,900원 이런 구조였고요. 예. 실제로 7,530은 최하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근데 다른 이제 거니까요. 조금 더 예를 들면 일이 좀 힘들거나 네. 또 이제 수익 구조가 조금 나오면 보통 7,530원을 예를 들어 8,000원을 준다든지 뭐 이런 데가 한 1, 2년 전에는 있었는데 네. 전혀 사라졌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판단을 해보니 이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 결국 이런 것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네. 대기업 본점과 가맹주 점주 간의 불평등한 수익 분배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네. 수익 분배 구조가 5대5, 6대4 정도로 되어 있어서 대기업만 배불리게 해주는 그런 수익 분배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빅4라 그러는데요. 이제 2010년에서 15년 동안 빅4라고 하면 이제 시우나 지에서 25, 세븐, 11, 이마트 24를 얘기하는데요. 연평균 성장이 급성장했어요. 16.6%로 급성장했는데 실제 가맹점주들의 매출은 3%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정상적이라면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예, 같이 예.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예, 구조가 그렇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났고요.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임대료 상승 감안하면 대부분 편의점의 점주의 매출은 줄고 대기업 본사는 매출이 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편의점 최저 시급 문제는 가맹점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본사 대기업은 점포수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오히려 그렇죠.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포화 상태가 되니까 시장에서 나눠먹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가맹본부인 대기업이 직접 알바생들의 그 최저임금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편의점 노동자와 이제 가맹점주분들의 공통된 목소리가요. 예. 이제 개인의 목소리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나 대기업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하셨는데요. 예. 이제 그동안 가맹점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 본사가 이익잔치를 해오는 동안 이제 가맹점주는 임금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가맹점주의 생존 조건을 막연하기 위해서는요,
대기업 본사에 대한 책임 범위를 넓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예. 그래서 대기업 본사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일본처럼 뭐 집세 부분이라든지 당사자가 이제 집을 빼겠다고 하지 않는 한 집세를 올리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해결 방법들이 서구에는 좀 있더라고요.